안녕하십니까. 네, 세무법인 셜록텍스 진영태 세무사입니다. 예, 화이군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 세무조사에 대해서 아직 뭐 정확한 회차는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시리즈별로 저희 부회장님 모시고 함께 조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여러 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회차인데요. 우선 세무조사의 정의, 그리고 이제 법적 근거,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의 목적, 그리고 세무조사의 종류까지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세무조사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참 좋은 질문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없이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이제 그 기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세기본법에 보면 그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2조에 보면 또 이제 정의가 있잖아요. 네. 국세란 무엇이다, 과세피는 무엇이다. 근데 쭉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세무조사란 무엇이다라는 게 없었는데 그게 이제 2018년에 돼서야 비로소 세무조사란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가 이제 국세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각 세법에 이제 질문조사권이 있는데 그 질문조사권에 근거해서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 계획에 의해서 이제 납세자한테 가서 여러 가지 장부나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검사하고 이런 모든 일체 활동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조사 공무원이다. 네네. 그 다음에 이게 나가는 목적이 조사 계획에 의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음, 그거 이외의 것은 이제 조사가 아닌 것이죠. 네네. 부회장님, 근데 조금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조금 말들을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이제 풀어서 이제 그러시죠. 제가 좀 잘 모를 만한 단어들이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보니까 경정하고 이제 결정을 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는데 경정이 무엇이고 혹시 결정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결정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이제 조사를 해서 네네. 당초에 한번 1회 결정하는 것 같다 보통 이제 네네. 결정이라고 하고 무신고한 그렇죠. 뭐 납세자들 무신고하는 대상으로 경우 한 뭐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경우가 하신 많죠.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정은 이제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네네. 그거로서 뭐 또 이제 좀 복잡하게 되지만 신고함으로써 이제 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고 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이게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또 뭐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재경정하는 거. 여기 이제 경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혹시 세무조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무조사는 이제 원래 이제 각 세법에 보면 부가세법이 됐던 법인세법이 됐던 각 세법에 질문조사 규정이 다 있어요. 네네. 결국은 이제 질문조사를 하는데 그 질문조사가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세원관리 차원인지 아니면 뭐 과세자료 처리하기 위한 건지 또는 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하기 위한 건지 여러 가지 목적이 다른데 네네. 이번 이 그 세무조사라는 것은 조사 목적 또 네. 조사 계획에 의해서 네네. 그 질문조사 한다는 것이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납세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그 사업을 하시는 네.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시거나 이제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거나 법인세를 이제 납부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세무서에 연락만 받아도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든지 불안해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소명 자료를 이제 내라고 이제 연락이 온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뭐 현장 방문을 하겠다라고 뭐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만 돼도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뭐 정식 조사하고 정식 세무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국세청에서 하는 일이 뭐 조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납세자 세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기도 하고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뭐 조사를 했던 뭐 했던 그 납부할세액을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무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고지 독촉을 거쳐서 이제 뭐 압류, 강제 징수를 해서 이걸 환가 처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직접 현장 방문해서 뭘 물어볼 수도 있고. 조사원분들이 근데 네네. 이제 그분들은 정식 조사 공무원은 아니다는 거죠. 정식 그럼, 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면 정식 조사 조사 계획에 의해서 네네. 조사 명령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조사 공무원이고, 네네네. 뭐 체납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이제 체납 담당 공무원이 되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누가 사업자 등록 신청했는데 진짜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또 이 사람이 진짜 사업할 사람인지 아닌지, 네네. 뭐 혹시 페이퍼 컴퍼니나 또 명의장 사업자는 아닌지를 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조사 출장을 나가거든요. 네네. 그때는 그 사람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지 조사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분이 네네. 가서 물어본 거는 절대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사 공무원 말고도 민원 담당, 또 세원 관리 담당 공무원, 네네. 또 체납 담당 공무원,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이 납세자를 만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질문 검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세무서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민원 공사실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조사 공무원은 아니라는 조사 말씀이신 공무원 거네요. 아니죠. 조사를 또 할 그러면- 수도 없죠. 그러면 개인납세과나 법인세과나 재산세과나 있는 공무원분들은 조사 공무원이실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조사 공무원이 이제 아니시고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하면은 세무세 이제 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뭐 부가세과, 법인세과, 납세보 네네네. 담당관실, 또 체납증세과 뭐 여러 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조사과의 조사과만? 한 직원이 아, 네네. 이제 조사 공무원으로 그럼 조사과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은 다 조사 공무원이시나요? 그렇죠. 조사과에 네, 있는 네.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조사 공무원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네. 예외적으로 네. 이제 재산세 업무, 네네. 재산세과는 주로 이제 개인의 양도라든지 네네네. 상속증여를 하는데 네네. 그건 또 일반 사업자들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서 네네네. 조사과에서 하지 않고 네네. 재산세과의 2개, 보통 네네. 재산세과가 1, 2개가 있는데 네네. 2개가 조사 업무를 담당해요. 아, 그런데- 그러면 상속세과의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조사 네. 공무원분들도 있긴 있죠.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네. 결국 이제 조사 명령을 받고 나갔느냐 안 받고 나갔느냐 네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음, 조사 공무원이냐 네네. 그냥 일반 세무 공무원이냐라고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명 절차나 확인 음. 절차 이런 것들은 조사 공무원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반 세무 공무원이 그렇죠. 이제 진행을 하시는 음. 그런 업무시겠네요. 그러면 음. 그런 이제 좀 방금 말씀드린 소명하고 이제 조사하고의 음. 좀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국세기본법에 보면 납세자는 이제 중복 조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네. 중복 조사요. 중복 조사. 이게 네네. 뭐냐면은 내가 뭐 2019년도에 뭐 잘못됐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또 뭐 1, 2년 있다가 또 2019년도고 또 와서 또 뭐 이렇게 조사를 네네. 한다. 같은 연도에. 그렇죠. 네, 그럼 네네. 납세자는 엄청 그렇죠. 한 번 조사 받았는데 네네. 또 와서 네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뭐 이렇게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형법에 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네네네. 있어요. 한번 죄를 지어서 이제 판결 확정을 받으면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서 다시 네네네. 뭐 심의 또는 뭐 재판받지 아니한다. 네네네. 이와 마찬가지로 네네네. 한 번 투사를 받았으면 네. 그 기한권은 끝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는데 네네. 그게 그 당시에 조사였느냐, 네네. 세무조사였느냐? 아니면은 네네. 조사가 아닌 뭐 현장 확인이었느냐, 네네네. 이게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무지 네네. 중요한 겁니다. 그 그죠? 소명이고 그러면 현장 다툼일 때도 네. 세금을 추징해 가긴 하는 케이스가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하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네, 케이스가 그치. 예. 있겠네요. 처음에 현장 확인을 해서 물론 뭐 과세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는 것은 직접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네네. 뭔가 이제 자료를 뭐 취합하기 취합한다든지 위해서. 예. 뭐 어떤 정보를 안다든지 어떤 거래의 흐름을 본다든지 이런 목적이 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당시에는 정식 조사에서 과세한 건 아닌데 네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장 조사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네. 또는 뭐 디테일하게 여러 뭐 장부나 서류를 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이제 뭐 조사와 버금간다. 그래서 네네. 말은 현장 조사라고 현장 확인이라고 나왔지만 실질은 조사였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조사는 중복 조사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다툼을 해서 네네. 그런 게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조사냐 아니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네요. 보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세무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지금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추경 예. 예산하고 뭐 네네. 예산이 많이 그러면서 세수가 좀 모자라서 음. 뭐 이렇게 조사가 올해나 뭐 내년이나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근데 좀 그냥 예측을 하건데 워낙 지출이 좀 많으니까 네. 세수가 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좀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강화되지 않느냐. 네, 좀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납세자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네네. 되죠.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뭐 기본소득을 뭐 네. 준다든지 또 뭐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네네네. 여러 가지 손실보상 해준다든지 네네. 다 그게 예산이고 돈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그걸 무작정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부채,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해외에서 뭐 차관을 도입한다든지 네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세무조사의 원래 목적은 네. 뭐 이렇게 세수를 뭐 증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네네. 조세 정의. 응. 네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네. 또 자기 능력에 맞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그렇게 않고 이제 뭐 탈법 편법으로 이제 세금을 뭐 안 내거나 탈루하는 네네. 사람들 이거 이제 고쳐야 되니까 네네. 이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목적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납세자가 성실 납세를 해야 된다. 네네. 내가 조금 뭐 그냥 대충 회계를 정리하고 좀 세금을 좀 줄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사를 나와갖고 도리어 뭐 더 몇 배 이렇게 과세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조사를 안 받으려면 내가 성실 신고하는 게 도리어 이게 절세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성실 신고를 이제 유도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이제 물론 네네. 이제 조사 나가면 추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세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국세청 예산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34조 원 정도 거쳤는데 네네. 조사로? 아니 우리 총 정부의 총, 그 예. 국세청 세수가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 들어온 거 조사에서 들어온 네. 걸 보면은 뭐 한 8조 정도 되니까 네. 프로테지로 보면은 뭐 2.34%. 네네. 우리 총 세수의 2.34%니까 뭐 2.34%가 큰 조세에 뭐 영향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뭐 세수를 물론 이제 조사를 해서 세수가 뭐 20% 30% 늘었다 그러면 세수를 위한 조사다라고 이제 얘기해도 할 말이 없지만 네. 뭐 2.34%이기 때문에 뭐 세수 때문에 조사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네. 뭐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실제로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조사 한번 맞으면 타격이 이렇게 확 오니까 또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막상 이제 그렇죠. 조사를 이제 받아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딱 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로 이제 납세자가 느끼는 이제 체감상의 그런 온도는 또 이렇게 또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 혹시 업체당 그래서 조사가 나왔을 때 그 보통 평균적으로 이 추징세액은 조사 나왔을 때 조사 추징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이제 한 2만 건 정도 조사를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IMF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우니까 이제 조사를 좀 축소해서 IMF? 우리 코로나요? 코로나 네네네. 코로나 전국이라서 그래서 이제 2000년, 2001년 뭐 최근에는 이제 한 1,500건 내외에서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전에는 계속 이제 2만 건 정도 조사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정상화되면 아마 2만 건 정도 조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20년도, 21년도는 몇? 15,000건 정도. 15,000건 정도. 그래서 이제 20년도 15,000건, 21년도 15,000건 이 그렇죠. 정도 한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조사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 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평균 한 7조에서 9조 사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인 8조로 본다라면 네. 2만 건으로 계산하면 한 업체당 한 4억 원 정도. 4억 원 정도. 이제 추징을 했다고 봐가지고 단순
산술 평균으로 이제 봤을 그렇죠. 때. 근데 네. 그건 이제 뭐 개인 사업자, 네네. 또 이제 뭐 법인 사업자, 네네. 또 이제 뭐 대기업. 사업자가 아닌 네네. 그냥 뭐 우리 뭐 자금출처 조사 받은 거 이런 거 아, 있잖아요. 예, 좀, 예, 예. 또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사실 사업자는 아니지만 네네. 세금 내는 네네. 이런 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이제 사업자 1인당 4억 원. 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법인만 보면 얼마냐 할 때 법인만 보니까 한 20억 정도. 개당 업체 한 하나당. 업체당. 아, 예.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거는 중소기업도 뭐 무조건 20억 이런 개념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 예. 금액을 이제 그렇죠. 예. 모수를 나눠서 네. 평균 얼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또 뭐 몇천억 오, 나올 그렇죠. 거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작은 기업들은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나올 수도 그렇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네네. 또 현대를 큰 데들은 뭐 수천억 단위로 이제 과세가 네네.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어떤 기업들은 조사해 보면 정말 너무 투명하게 잘 돼 있어 갖고 네네. 뭐 이런 하나 과세 안 하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67년도에 보면 이제 유한양행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 기업은 너무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를 잘해갖고 네네. 결국 뭐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산업훈장을 받은 경우도 있고 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삼성전자나 현대는 몇천억씩 납부하면 네. 이제 너무 투명하게 하지.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네네네. 혹시나, 예, 왜냐면 이제 거기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근데 이제 예. 이 세금을 과세하는 거는 주로 이제 탈루, 네네. 그러니까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했거나 또 아니면 비용, 원가를 너무 과다하게 했다거나 네네네. 이게 이제 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세무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네네. 네. 이제 그 부분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대기업들. 대기업들, 뭐 특히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네네. 큰 기업들은 뭐 매출 누락이나 뭐 이런 건 사실 없겠죠. 없죠. 예. 없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그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세법적 해석이 아주 첨예하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세법 해석이 틀리고 판단이 틀려서 이게 뭐 이거 과세다 아니다 이런 거지 뭐 원천적인 누락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